네,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개장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지수인 1000선을 회복하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지만 그 사이 시가총액은 무려 56배나 성장할 정도로 외형이 커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생긴 지 25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5배, 시가총액은 56배, 거래대금은 5,200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6년 7월 1일 1000선을 시작으로 283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세계 금융위기 충격 등으로 급락과 정체를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건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나서부터입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코스닥이 시작할 때 지수인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기술 특례 제도와 같이 코스닥만의 차별적인 상장 제도를 바탕으로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온 점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혁신 기업의 상장 활성화,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만족하기는 이릅니다. 나스닥을 본떠 만든 코스닥인데 나스닥이 만선에 올라설 동안 코스닥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볼 때 갈 길이 멉니다. 세계에서 신시장으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코스닥. 시장 규모에 걸맞게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등용문으로 코스닥 시장 기업 공개를 활용하고 모험 자본 투자로 성장해 스타트업들의 모범이 되는 선순환이 생겨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연기금의 운용 방침에 있어서 코스닥 투자에 대한 의무 비중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다양한 그런 지수들을 활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손실 준비금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중소기업들의 우수 인력을 이렇게 영입하는 데 필요한 스탁 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 같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코스닥이 미래 성장 먹거리를 찾아 천스닥에 이어 만스닥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코스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지금 25주년 맞은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이 좀 어땠습니까? 네, 생일을 맞아서인지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035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호황이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네,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주요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 가장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 최저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지수는 약 140% 넘게 상승을 했고 네. 2등은 코스피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112%, 92%로 뒤를 이은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네. 방역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 여파의 최대 수혜주가 이제 코스닥이었다. 이거 상당히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아무래도 좀 서학개미들보다 또 수익률이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건 개별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수로 봐선 동학개미의 승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기준이 최저점 대비 현재 지수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사실 그만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방증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중견 중소업체들이 그만큼 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천선에 달할 때까지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 속도대로라면 뭐 2,000스탁, 3,000스탁도 그렇게 뭐 꿈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코로나19라는 대대적인 사안이 있긴 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2배가 되기까지 1년 반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 속도라면 무리도 아닙니다. 네. 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위원장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보여드리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가 2,000스탁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냐, 한 5년 정도로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손을 내저으시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되게 자신감이 찬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자신만만하네요. 5년보다 더 짧게 걸릴 수 네,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박 기자가 실제 인터뷰를 해왔죠. 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를 통해서 지금 시장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혁신기업 전용 시장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2,000스탁을 넘어서 3,000스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에 찬 모습이시죠. 사실 지금이야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만 이민재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1,000스탁짜리를 되찾기까지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2,000스탁, 3,000스탁까지 도달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건 핵심 기업을 지키는 겁니다. 네. 앞서 김 위원장도 말했듯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탄생을 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코스피로 향했고 지금 시가총액 3위, 4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실제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은 총 45곳으로 시총을 모두 합하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기업들만 코스닥 시장에서 자리를 지켰더라도 코스닥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졌겠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니까 좀 반가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또 더 중요한 점은 K 유니콘들의 해외 상장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뭐 뉴욕 증시로 향한 쿠팡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코스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코스닥 성공의 조건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와 야놀자 등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해외 상장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즉 유니콘 기업들을 잘 키워놓으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거나 아예 첫 발을 해외로 떼는 경우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세는 사실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기업들은 왜 해외로 향하는 걸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조달일 겁니다. 네. 쿠팡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을 하려고 했다면 누적 적자에 거래소 문턱도 못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높은 밸류에이션의 인정을 받아서 뉴욕 증시에서는 1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거래소 측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있긴 합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이면 다른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차원에서도 유인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유인책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도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것도 이제 코스닥 성장의 중요한 과제인 모양인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닥 상장의 코스닥 시장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네. 사실 코스닥 시장의 롤모델이 나스닥 시장이잖아요. 여기까지 발돋움을 하기 위해선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기 투자 문화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이 점이 코스닥 시장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거고요. 또 K 유니콘 기업을 잡는 게 물론 선결 과제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 지난해 수치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거래 비중은 각각 8.5%, 3.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관은 3.3%면 뭐 거의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 이것만 단적으로 봐도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치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겠죠.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기금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연기금 운용 방침에 코스닥 투자에 대한 의무 비중을 설정을 하고 또 코스닥 150 외에도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는 등 연기금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 미국 주식이 이제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이제 401K라고 하잖아요. 그 퇴직연금들이 이제 네. 장기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좀
그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투자 자금으로서 연기금 같은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안정화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장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 업계에선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상승 효과와 더불어서 기업 분석 리포트도 많아지고 또 이게 정보의 양과 질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하나 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 효과도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기업 분석 리포트도 그만큼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정보의 질까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듯 기관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코스닥 전용 펀드 등이 꾸준히 출시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등 정책적인 노력 또한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가격도 개선이 되고 정보도 이제 리포트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방이 되면서 공유가 되니까 투자자들이 유입될 확률도 그만큼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뉴스앤마켓을 하면서 기업사, 증권사들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마저도 시장 대형주 위주로 발간이 되고 중소형 상장사들은 커버리지가 대부분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그렇죠. 정도입니다. 중소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IR 담당 인력 뽑기도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사실 여기까지 다 커버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생소한 기업인데 투자를 하는데 보고서까지 없다? 너무 불안하겠죠. 네.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 또한 서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셨듯 상장사와 증권사 측면에서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코스닥 시장 투명화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나 협회 차원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의 IR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00수닥, 3,000수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믿을 만한 시장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선결 과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올 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코스닥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쭉 이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